지금 혁신 얘기는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화합으로 갈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3일이었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영남 중진들 그리고 친윤계 향해서 뭐 불출마하세요, 험지 출마하세요 계속 촉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열흘이 지났지만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자,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에이, 그건 그분 얘기고. 오선 주호영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중진 의원님들 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 이런 권고 차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뭐 권고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그걸 뭐 굳이 나보고 내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자,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 어때요, 지금? 예, 이 겉으로는 좀 표정 관리 중이긴 한데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이 옮기고 싶은 생각이 적은데, 그러니까 지역구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은 적은데, 이제 섣불리 미리 이에 대한 찬반 입장, 예를 들어 가부 하겠다 말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는 지도부 혁신을 제동을 건 주동자로 좀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과 물론 용산에도 밉보일 수 있어서 공천 자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는 자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지역 활동들을 통해서 두루 이제 지역민들에게는 그 본인의 입장 표명 등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 미용실 가서 염색하듯이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지역구를 열심히 챙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이유, 아까도 최지원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인요한 위원장 얘기가 아니라 뒤에 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앞장서서 저렇게 불출마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말을 계속 안 하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매를 들 거요, 매를. 오늘자 서울신문 3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말을 듣지 않으면 매도 들 수 있다. 회초리던데요.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매를 들겠다. 야, 아플 것 같은데요, 매 들면. 어떻게 보십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호영 의원, 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의원이신데 저 말씀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겠다. 5선을 하셨잖아요, 대구에서. 근데 서울 강남에 연속적으로 3번 공천 주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이 보수당 내에서는 없어요. 이게 벌써 수십 년, 지금 한 20, 30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3선 의원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한 의원들 서울 강남에 공천 안 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관행, 룰로 정책이 됐어요. 이 당에요. 근데 국민의힘에. 그런데 왜 영남은 예외가 돼야 되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강남에서 정치 시작해서 강남에서 끝나겠다.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이 그야말로 혁신이 실종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갈 경우에는 저는 뭐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존에 이제 그 우세 지역에서 영남이나 이런 데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어요. 주호영 의원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지역 유권자들이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이게 좀 부당한 공천 배제였다, 부당한 공천 탈락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동정표가 몰라서 무소속이라도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혁신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지역구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때 무소속 당선될 때의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비판 때문에 매를 들 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매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매가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매를 든다고 했을 때 그 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로서 매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뭐 인요한 위원장 그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전면에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좀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저 상황이 되면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래도 제법 국민적인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꽤
그 관심을 그 받고 있어요. 예. 이게 곧 어찌 보면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이번 주는 뭐 수학 능력 시험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정치로 좀 복잡하게 안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보다 더 확실하게 본인이 요구를 할 것이다. 수능 끝나면 별일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건 결국 여론을 동력 삼아서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여론이 저런 이 불출마 압박이 들어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단한 그 어떤 우위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지금 방향이나 어떤 조치들이 국민적 지지를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자,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매를 든다고 하지만 뭐 매를 들 권한이 있나요? 그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예. 설사 만약에 이제 공천에서 배제한다 뭐 이런 당의 입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역에서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해당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반발하고 아마 무소속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지금 그런 상황에 또 이준석 당밖에 뭐 당을 뭐 신당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하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인요한 위원장이 그냥 권고 정도 하는 걸로 좀 멈춰야지 너무 막 이렇게 나가면 저게 혁신의 뭐 가늠자는 아닌데 예.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다. 그렇게 해서 또 된 사람도 있어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2번이나 무소속 출마해서 또 되고 지역 기반이 튼튼한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특정 의원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통령 측근 가운데 바로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 압박한다고 하죠. 본인은 지역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11일 토요일 경남 함양에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쭉 있죠. 관광버스가요, 무려 92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92대. 동원이란 말 표현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관광버스 92대가 모이는 행사, 4,200명이 저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 15주년 기념식이라고 써 있는데, 험지 출마 압박받고 있는데, 본인은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장 의원이 직접.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버스 92대, 4,200명. 물론 회원이라고 합니다만. 자, 먼저 최지원 기자. 야, 이게 지금 어떤 행사를 올린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원산악회라고요. 장제원 의원의 외곽 조직이거든요. 여의도에서 으뜸이 되라 이런 뜻으로 여원이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이 여원산악회가 경남 함양에서 열린 15주년 기념식에 이 장제원 의원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양체육관에 버스 92대, 무려 그러니까 4,200여 명의 회원이 모두 운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장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를 빼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산행을 진행하면서 친목을 다져왔던 연례 행사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영남 용퇴론 또 친윤 험지 출마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장 의원 스스로 지역구에서 세과시에 나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원산악회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의원이 18대 총선에 출마할 때인 2008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장 의원이 특히 좀 수세에 정치적으로 몰리거나 당이 좀 어수선할 국면에 직면했을 때 이 산악회 활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랬었죠. 자신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윤핵관은 편한 곳 말고 험지 출마해라라고 하니까 보란 듯이 일단 버스가 92대거든요. 대전이 지역구시니까 지역에서 버스 92대 행사 쉽지 않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 저 정치인으로서는 괜히 부럽네요. 그렇게 92대를 할 여력이 없고 예. 뭐 5대에서 뭐 10대 예. 이 사이도 굉장히 어려운데. 끌어모아야 이 바쁜 세상에 예. 누가 사실은 저런 행사에 가겠어요. 정치인 모임에 가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뭐 90몇 대를 한 거 보면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아, 미스테리입니까? 이야. 자,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던 신 의원님 얘기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노골적인 얘기는 아닌데 저 장제원 의원도 이렇게 지금 뭐 불출마 내지는 뭐 수도권 험지 출마 이런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사실 초중고는 다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여의도. 여의도에서 거주하고 그래서 뭐 여의도 쪽에 혹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한때 뭐 여의도 정거에서 떠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강하게 표시하는 거죠. 나는 거기에 서울 아니다. 나는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어 하는 점을 저렇게 강력하게 표시하는 건데 일종의 세과시로도 비춰지잖아요, 저게. 예,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꽤 있고 또 이제 그런데 저 조직 동원력 플러스 자발적 뭐 운집 이런 것들이 결합된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건 왜 그러냐?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구 가면요. 유권자가 많아야 뭐 한 20만 명, 뭐 15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4,200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당신들이 나 공천 안 줘도 나 또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공천 안 줘가지고 나를 무소속 당선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지 말고 예? 이 정도 얘기할 때 그냥 공천 주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정치 문법으로는 그렇게. 그런데요, 이게 무소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무소속 나와서 될 수 있어요. 막 계속 얘기하면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그 무소속 출마가 부담이 안 되는 시기에 나와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 출마한다? 이건 윤한테 반기를 드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장제원 의원 그 지금 3선 의원 아닙니까? 정치 인생 중간에 한 번 또 4년을 쉬었었고요. 예. 정치 일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최대의 기로에 섰다. 그래서 이 부산 4선이 되는 길로 갈 것인지 또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런 이제 정치 일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당 의원은 죄송합니다. 여당 의원은 이 총선 출마 말고도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더 클 수 있는. 네. 뭐 그런 길은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그런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일부에서 뭐 부산시장 출마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총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관이라든가. 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지 작업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려면 불출마 내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려면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플랜 B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과 좀 대화, 소통이 좀 덜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 지금 저 행동은 이제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희들의 경험을 보면 당연히 도전이죠. 딴 사람도 아니고 친윤계에서 가장 그 앞장선 권력을 휘두르던 장제원 의원이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굉장히 어려워서 고육지책의 뭐 한두 가지 정도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꺼냈다. 근데 그걸 친윤계의 그 선두주자인 장제원 의원이 자 보란 듯이 그걸 반발한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도전이죠. 이런 도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밑에서 장제원 의원과 어떤 그 최고 권력 간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아마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자, 근데 한 가지 뭐 제가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만 좀 대변을 하자면 저 행사가 산악 행사가요. 뭐 어제 오늘 모여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뭐 버스 92대 모으는 행사면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계획이 됐었던 거고 하필이면 또 창립 15주년 기념식이 또 그때 열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산악회에서 하는 건 행사지. 이걸 내가 뭐 저기 윤여한한테 반기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왜요? 전혀 아니에요. 저런 산악회는요. 그냥 의원의 그 산악회 그 지역구마다 다 산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은 뭐 일반인이 맞는데 명예회장을 꼭 정치인이 맡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 산악회 오너는 명예회장입니다. 명예회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번에는 좀 쉬자.
굶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좀 짧게 합시다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었다. 짧게가 아니고 요번에 이제 건너뛰자. 지금 시기가 민감한데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로 가갖고 뭐 하면은 지금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을 치받는 듯한 이런 모습 아니냐. 그거는 정무적으로 나한테 너무나 부담이 된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요번엔 건너뛰자.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15주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했다는 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그 산악회가 과거에 그 이제 행사를 했던 걸 보면 대략 뭐 3,000명 뭐 이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엔 4,200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죠. 예. 그만큼 도전이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런 생각하죠. 저기 이제 보좌관이 있다. 예. 근데 보좌관이 또 어쨌든 막 몇천 명을 모아서 했다. 내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이거 봐 갑자기 사람들 모으고 다녀? 유혹감을 느끼죠. 아니 그러니까 알게물이 그렇다고 뭐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을 수는 없지만 어라 이거 뭐예요? 어라 이게 하죠. 뭐지? 그리고 지금 혁신한다고 이인영 위원장이 지금 이것저것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면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든 없든 어쨌든 당에도 지금 대차게 지금 맞서는 입장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저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도 저건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드세게 보입니다. 정치인으로도 별로 득점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자, 당은 이렇게 어수선한데 또 연일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6면 보시겠습니다. 자, 천하용인 만난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 5, 6명이 신당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진 보니까 이른바 저 측근들 사진인 것 같아요. 최재원 기자. 네, 이른바 천하용인으로 불리죠. 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네 사람과 이준석 전 대표가 자리를 가졌다. 이런 모습이 지금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섯 사람이 신당을 통해 뭉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죠. 여기 이 모임에 합류했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되면 수도권 정당으로 가되 영남 선거를 치르게 되면 30여 곳 지역구의 후보를 다 내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도 전했는데 영남 출마 요구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면서 이 천하용인 네 사람이 합류하게 되면 영남 출마도 고려해봐라. 이렇게 또 이 전 대표가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또 영남권 현역 의원 일부가 신당 출연에 관심을 보이면서 연락해왔다. 말씀하셨던 7, 8명의 의원들이 연락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천하람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내부에서 좀 매듭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 매듭을 푸는 게 중요하다. 이런 여지도 아직까지 남겨놨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풀 매듭이 있다.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에 다 이 당내에서 조금 글쎄 가능할까 이런 소리가 있는데 딱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왜? 대구에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 전 대표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 글쎄 전혀 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 비례대표 정당에 용인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올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대구 올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은 이 정치인 아까 그 천하람 그 위원장 말이죠. 뭐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길게 얘기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치인들 화법 보면요. 쫙 얘기해놓고 다만 하고 마지막에 좀 짧게 얘기하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 언급했고. 네, 요 부분이 진짜 본심이라고 보면 돼요. 대충 이제 대략 정치인들의 화법이 그런데 그러니까 천하람 저 위원장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당내에서 극적인 화해와 자기들의 입지 확보 이렇게 되면 저거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앞에 장황하게 얘기한 건 뭐냐?
그걸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지렛대로서 레버리지로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까지 그 요새 거의 뭐 하루가 멀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저기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당 이게 띄우기인데 이 내용 자체가요, 일관성도 없고 등장인물도 그때그때 다르고 그래서 제가 딱 봐갖고 아,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저기에 딱 뭔가를 합류를 해주면 그건 좀 그림이 될 텐데 나머지는 그림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진짜 하실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란하다가 예. 저 칠자성어에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있어요. 예. 태산이 뭐 들썩거리고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쥐 한 마리 나오고 끝났다라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바로 계신데. 신현님이 갈 마음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니 뭐 가구자식을 별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지난번 식사 자리는 그냥 일상적인 정치인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당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 제가 제안했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지지구 복론이 나와서 젊은 사람이니만큼 저 신당을 하는데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연합해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뭐 어쩌면 나이가 한참 위니까 뭐 이런 정도 충원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뭐 나도 가겠다. 나도. 아니 뭐 그런 제가 그래도 저 명색이 그래도 우선인데 저 어디 가서 뭐 기웃거릴 입장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식사를 같이 했대요. 지난 5일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5일이라고 해서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겠다는 게 지금 뭔지가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더라. 여기서 저 사람 여기서 뭐 여기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서는 저 소리하고 정리가 안 돼 있더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국민의힘에 뭔가 복수하겠다는 복수 정당의 성격으로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지금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뭘 하겠다는 것부터 정리하고 출마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이 참석자들이 다 각자 명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당에서 순천 호남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지금 몇 년째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기인 의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이제 청년 정치를 하겠다, 무슨 정치를 하겠다. 나름의 각자가 이제 몇 년 동안 쌓아 올려왔던 그 정치 명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영남 출마를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 각각의 이제 도전 의지나 이제 명분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제안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모임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공감대 형성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천하람 위원장의 이제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